와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니입니다. 지난주에 놀라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저스티스 리그 스나이더 컷이 2021년에 HBO 맥스로 공개된다는 소식입니다. 정확한 제목은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로 4시간짜리 영화가 될지 아니면 6개의 파트로 나뉘어 공개가 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하는데요. 워너브라더스는 2019년 말에 이미 잭 스나이더 감독과 접촉하여 2월에 스크리닝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워너는 잭 스나이더에게 2천만 불에서 3천만 불의 제작비를 지원하여 스나이더 컷의 시각 효과를 완성시키고 음악 작업 그리고 배우들을 동원한 추가 녹음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워너 미디어의 밥 그린블렛 회장에 따르면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자된다는 것 같습니다. 먼저 스나이더 컷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저스티스 리그의 제작 과정에서 잭 스나이더 감독은 딸의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개인사로 인해 하차했고, 이후 어벤져스의 감독인 조스 웨던 감독이 영입되어 영화를 대신 완성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워너브라더스는 배트맨 대 슈퍼맨의 혹평과 흥행 부진이 영화가 지나치게 어둡고 진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조스 웨던 감독은 대대적인 재촬영을 통해서 영화의 톤을 보다 가볍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크레딧에는 여전히 잭 스나이더가 감독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정작 본편에는 스나이더 감독이 촬영한 분량 중 극히 일부만이 사용이 되었고, 완성된 영화는 잭 스나이더 감독의 비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잭 스나이더 감독이 밝힌 바에 따르면 자신이 촬영한 분량 중 영화에 사용된 건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다만 의문점이 하나 있는 것이 잭 스나이더 감독은 극장판을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4분의 1인 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후 조스 웨던 감독이 완성시킨 저스티스 리그는 혹평을 받았고, 막대한 재촬영 비용과 흥행 부진은 워너에 큰 손실을 안겼습니다. 이후 워너는 저스티스 리그 같은 크로스오버 영화나 확장 세계관보다는 개별 영화들의 완성도를 올리는 데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이후 제작된 아쿠아맨은 전 세계적으로 큰 흥행을 거뒀고, 샤잠은 제작비 대비 수익을 거두어 후속작 제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DCEU는 맨 오브 스틸을 통해서 DCEU의 발판을 마련했고, 이후 세계관을 총괄해왔던 잭 스나이더 감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 노선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잭 스나이더 감독의 열성 팬들은 몇 년 동안 꾸준히 잭 스나이더 감독이 직접 편집한 저스티스 리그 영화, 일명 스나이더 컷을 공개해달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은 혹평이 지배적이었고, 흥행 성적도 워너브라더스의 기대에 못 미쳤지만 이 영화를 아주 좋아하는 팬들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요구가 나오게 된 것은 잭 스나이더 감독이 하차하기 전에 이미 영화를 대부분 완성했었다는 루머 때문입니다. 잭 스나이더 감독은 지난 몇 년에 걸쳐 SNS를 통해서 스나이더 컷과 관련된 정보들을 공개해왔고, 스나이더 컷은 실제로 극장판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나이더 컷을 지지하는 팬들은 수년 동안 공개 청원 및 대대적인 홍보, 그리고 기부 활동까지 벌여왔습니다. 이후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도 여기에 가세해 스나이더 컷을 지지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스나이더 컷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도 많았습니다. 잭 스나이더 감독의 DC 영화들은 이전부터 호불호가 크게 갈렸는데요. 스나이더 컷의 회의적인 측에서는 잭 스나이더 감독의 능력은 이미 배트맨 대 슈퍼맨의 실패를 통해서 미천이 드러났으며, 스나이더 컷이 공개되더라도 극장판과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잭 스나이더 감독이 SNS로 꾸준히 스나이더 컷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스나이더 컷을 지지하는 팬들의 활동에 대한 반감도 컸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기본적으로 배트맨 대 슈퍼맨을 얼마나 좋아하냐 혹은 싫어하냐에 따라 스나이더 컷에 대한 반응도 갈렸던 것 같습니다. 스나이더 컷의 존재 여부를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잭 스나이더 감독은 SNS를 통해 스나이더 컷이 존재한다고 밝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나이더 컷이 설사 존재하더라도 워너가 이를 공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사람들이 집에 많이 머물게 되고 극장에 가기 어려워지자 대신 기존에 개봉했던 영화들을 온라인으로 함께 보는 워치 파티가 유행하게 되었는데요. 잭 스나이더 감독도 SNS를 통해 배트맨 대 슈퍼맨 코멘터리를 라이브로 진행하였습니다. 잭 스나이더 감독은 라이브 종료 직전에 이 영화의 후속작을 보고 싶다며 스나이더 컷을 암시하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지난주에는 배트맨 대 슈퍼맨에 이어 맨 오브 스틸의 라이브 코멘터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난 이후 팬들과의 Q&A 시간을 가졌는데 여기서 슈퍼맨 배우인 헨리 카빌이 깜짝 출연했습니다. 팬들과의 화기애애한 Q&A가 진행이 되고 마지막 질문자의 차례가 왔는데 질문은 당연하게도 언제 스나이더 컷을 공개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헨리 카빌은 다른 출연진들에 비해서 스나이더 컷을 지지해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었는데요. 여기서 헨리 카빌은 자신도 콧수염이 없는 슈퍼맨을 보고 싶다며 스나이더 컷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극장판의 슈퍼맨은 재촬영이 미션 임파서블의 촬영과 시기가 겹치면서 헨리 카빌의 콧수염을 CG로 없앴는데 이 결과물이 불쾌한 골짜기를 연상시킨다며 조롱거리가 되곤 했었죠. 잭 스나이더 감독은 아쉽게도 자신에게는 스나이더 컷을 공개할 권한이 없다면서 대신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팬들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 포스터로 스나이더 컷이 HBO Max를 통해 2021년에 공개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 스나이더 컷을 지지하던 팬들 사이에서는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스나이더 컷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맨 오브 스틸을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단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거대한 스케일과 액션은 역대급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때문에 배트맨 대 슈퍼맨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정작 배트맨 대 슈퍼맨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아주 실망스러웠습니다. 영화의 비주얼은 아주 멋졌고 벤 애플렉의 배트맨과 갤 가도트의 원더우먼도 강렬했지만 영화의 서사는 납득이 가지 않는 지점이 많았고 캐릭터의 활용이나 해석 등 잭 스나이더 감독의 창작자로서의 선택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이 들었습니다. A급 소재들을 마구 쏟아부었지만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낭비되어 오히려 욕심만 과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공개된 확장판은 극장판에 비해서는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잭 스나이더 감독은 비주얼에 관해서는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액션도 정말 강렬한데요. 다만 철학적인 주제를 즐겨 다루는 것에 비해서 정작 깊이가 있거나 잘 다뤄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서사를 구성하는 능력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잭 스나이더 감독의 최대 아웃풋은 원작이 있는 영화를 만들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300 같은 경우에는 원작을 거의 그대로 영상화했고 왓츠맨은 원작의 내용을 일부 각색하긴 했지만 중심이 되는 스토리는 대부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DC 이후 영화들은 코믹스 여기저기서 아이디어를 채용하기는 했지만 스토리 자체는 잭 스나이더 감독의 오리지널입니다. 맨 오브 스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무난한 편이었지만 배트맨 대 슈퍼맨은 스나이더 감독의 어두운 취향이 지나치게 반영되어 코믹스 팬 및 일반 대중에게 반감을 산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천재적인 비주얼리스트지만 영화 감독으로서 종합적인 능력은 떨어진다고 생각하네요. 다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싫어하지는 않는데요. 단점이 명확해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지만 매력적인 부분은 확실히 매력적입니다. 전반적으로 혹평이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열성적인 팬들이 있는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영화가 대중들에게 어필하는 데 실패해서 DC 이후를 시작과 동시에 위기에 빠뜨린 것은 자명하고 잭 스나이더 감독이 배트맨 대 슈퍼맨 촬영 당시에는 전권을 쥐고 있었던 만큼 영화의 혹평과 흥행 부진은 온전히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네요. 이런 이유로 저 역시 스나이더 컷이 극장판에 비해서 월등히 나은 영화가 될 거란 기대감은 크게 없는 편인데요. 저스티스 리그 극장판은 혹평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무난하게 본 편입니다. 빌런인 스테판 울프는 정말 재미없는 빌런이고 전작들에 비해서 심심한 액션, 형편없는 CG 등 단점은 있었지만 배트맨 대 슈퍼맨만큼 심각한 결점은 없었다고 봅니다. 배트맨 및 다른 캐릭터들에 대한 캐릭터 해석이나 밸런스 문제 등 비판받는 지점이 많지만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은 개인적으로 좀 덜한 편입니다. 다만 문제점은 상대적으로 적을지 몰라도 매력 역시 크게 반감된 것이 아쉬웠습니다. 잭 스나이더 감독의 영화는 적어도 멋진 비주얼이나 액션만큼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저스티스 리그는 그런 부분마저 덜하면서 좋게 봐줘야 평범한 영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타까운 것 같네요. 사실 조스 웨던 감독 입장에서도 할 말은 많을 것 같은데요. 급히 투입되어 다른 사람이 찍어놓은 영화를 마무리해야 했던 입장에서는 저스티스 리그의 실패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억울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웨던 감독이 연출한 장면들을 보면
조스 웨던의 특징이 이 영화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것 같은데요. 차라리 처음부터 웨던 감독이 연출했으면 모를까 중간에 투입해놓고 영화를 구원해주길 바라는 것은 워너의 무리한 바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의 부진으로 방향성을 수정하고 싶었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감독을 변경했으면 모를까 잭 스나이더 감독과 조스 웨던 감독 두 명 모두 상처만 받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결국 영화는 두 감독의 특징이 섞인 누더기가 되어버렸고 각자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또 데니 엘프만은 팀버튼 배트맨 테마를 비롯해서 많은 상징적인 영화 음악을 만든 전설적인 작곡가지만 이 영화의 한에서만큼은 한스 짐머나 정키 엑스엘에 비해서 정말 평범한 스코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작들에서 한스 짐머의 웅장한 음악이 가져다주는 카타르시스가 엄청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크게 마이너스인 부분이었습니다. 한스 짐머는 배트맨 대 슈퍼맨 이후 하차했지만 짐머가 남긴 상징적인 테마곡들을 좀 더 활용했으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결론적으로 저스티스 리그는 배트맨 대 슈퍼맨에 비해서 문제점 자체는 적을지 몰라도 그다지 인상적이지 못한 영화였고 DC 이후의 어벤져스가 되었어야 했을 영화는 DC 이후 최악의 흥행부진을 겪으면서 세계관 자체를 흔들리게 합니다. 물론 배트맨 대 슈퍼맨이나 수어사이드 스쿼드에 대한 실망감이 누적되어 저스티스 리그에서 터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스티스 리그 영화는 오히려 무난하게 본 편이고 스나이더 컷이 월등히 나을 것이란 기대도 별로 하지 않는데요. 다만 영화가 어떻든 간에 잭 스나이더 감독이 본래 구상했던 비전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 제 입장입니다. 저스티스 리그 스턴트팀이 공개한 컨셉 영상만 보더라도 스나이더 감독이라면 더 멋진 액션을 보여줬을 것 같은데 적어도 액션만큼은 극장판보다 멋질 것이란 기대가 있네요. 스나이더 컷의 공개를 지지했던 반대했던 이미 공개된다고 밝혀진 이상 더 이상 찬반 토론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과연 스나이더 컷이 얼마나 좋은 영화일까?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팬들의 열렬한 지지에 힘입어 마침내 공개가 결정된 스나이더 컷이 과연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추측의 영역인데요. 만약 스나이더 컷이 지극히 잭 스나이더스러운 영화로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 이번 스나이더 컷 캠페인의 주축이 되었던 열성 팬들은 잭 스나이더스러움의 결정체였던 배트맨 대 슈퍼맨을 좋아하는 팬들이 대부분이라 스나이더 컷에도 만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잭 스나이더 특유의 스타일이 싫어서 스나이더 컷의 공개를 반대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싫어할 가능성이 높고요. 상영 시간이 몇 분 추가된다고 영화가 별로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보이던데요. 다만 현재까지 잭 스나이더 감독이 SNS에서 공개한 정보, 삭제 장면,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러닝타임을 고려하면 스나이더 컷은 단순히 극장판에 몇 분 정도 더해진 추가 컷이 아니라 중심 내용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리스 웨스트, 아쿠아맨에 등장했던 벌코, 마샨 맨헌터, 3대 아토민, 라이언 최, 다크사이드 등 극장판에 등장하지 않았던 캐릭터들의 등장도 암시된 바 있습니다. 또 잭 스나이더 감독과 함께 하차했던 정키 엑스엘이 음악 작업을 위해서 돌아온다고 하는 걸 보니 영화의 음악도 전체적으로 바뀔 듯합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되는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가 감독이 하차하기 전에 만든 편집본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잭 스나이더 감독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아쉬웠던 부분들을 보완하여 보다 완벽하게 만들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영화 개봉 이후에 부정적인 피드백을 접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은 영화를 만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맹점으로 스나이더 컷은 결말부에 저스티스 리그 2를 강하게 암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스나이더 컷이 공개된다고 해서 워너가 다시 저스티스 리그 2를 제작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저스티스 리그 2가 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개할 팬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시 저스티스 리그 2를 제작하려는 새로운 캠페인이 시작될지도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배트맨 역의 벤 애플렉이 하차한 것도 있고 DC EU가 이미 잭 스나이더의 비전에서 벗어나 상당히 먼 길을 걸어온 상황에서 다시 잭 스나이더가 돌아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아마 단발성으로 스나이더 컷의 공개만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나이더 컷의 공개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던 이유는 워너가 이미 상업적으로 실패한 영화의 감독판을 개봉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적고 또 스나이더 컷의 공개를 통해 대중을 혼동시키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스티스 리그 이후 워너의 경영진이 교체되었고
워너의 모회사인 AT&T 입장에서는 곧 오픈할 HBO Max에 시청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콘텐츠의 확보가 절실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스나이더 컷 공개를 원하는 팬들의 움직임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 움직임이 HBO Max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스나이더 컷의 공개를 결정한 거겠죠. 거기에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영화 산업이 정체되어 있고 극장 산업도 침체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기존에 부상하고 있던 스트리밍 플랫폼의 중요성이 더욱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나이더 컷의 공개는 HBO Max 홍보를 위한 전략적 판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나이더 컷의 공개를 잭 스나이더가 다시 DC 이후로 복귀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또 스나이더 컷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이상 극장판이 정사인지 아니면은 스나이더 컷이 정사인지 혼란이 생길 텐데요. 아마 원래 워너 입장에서는 이런 혼란을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다만 현재 DCEU가 다른 영화에 대한 간접적인 언급이나 카메오 외에는 크로스오버 작품이 없어서 확장 세계관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저스티스 리그 2의 제작 가능성이나 스나이더 컷이 극장판 대신 정사로 인정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지만 함부로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가 상상 이상의 호응을 이끌어낸다면 또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이지만 스나이더 컷의 공개 역시 한때는 불가능해 보였으니까요. 아니면 잭 스나이더가 관여하지는 않더라도 저스티스 리그 2가 제작되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네요. 잭 스나이더 감독의 비전이 스나이더 컷 이후로도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스나이더 컷의 공개 발표 이후 슬슬 언급되기 시작한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에이어 컷 정도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스나이더 컷의 선례로 인해 다른 프랜차이즈에서도 팬들의 캠페인이 탄력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향후 영화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이 될지 부정적인 영향이 될지는 두고 봐야 알 것 같네요. 현재 워너와 AT&T가 벤 애플렉의 배트맨 역 복귀를 원하고 있다는 루머가 있는데요. 다만 현재까지는 루머에 불과하기 때문에 확실한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 믿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벤 애플렉의 배트맨을 더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벤 애플렉은 배트맨 역을 맡으며 알코올 중독이 악화되고 이혼까지 겹쳐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 지금은 배트맨 역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만큼 복귀 가능성은 낮다고 여겨지네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화계 소식이 잠잠해진 상황에서 지난주는 스나이더 컷의 소식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었는데요. 스나이더 컷에 대한 평이 좋던 나쁘던 일단 화제성이 대단하다는 점에서 HBO의 선택은 전략적으로 옳은 판단인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영화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잭 스나이더 감독이 구상하던 비전이 어땠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이번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 공개를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일부 팬들은 스나이더 컷에 쓸 제작비나 인력으로 다른 영화에 더 집중해주기를 바랄 텐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화 제작 전반이 멈춰있는 상태에서는 스나이더 컷의 작업이 다른 영화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영화 팬 입장에서는 그냥 볼 수 있는 영화가 하나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에 공개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잭 스나이더 감독이 구상했던 저스티스 리그는 과연 어떨지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